예. 우리 대담한 질문단이라는 시민 질문단이 있습니다. 예. 이 질문단의 질문을 몇 가지 예, 대신 예, 전하겠습니다. 예. 좀 본인한테 좀 아픈 질문도 있을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예. 첫 질문은 객관적인 질문이구만요. 예, 예. 이승준 님의 질문인데 예. 정치를 해보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예.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도 정치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염증, 환멸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전혀 정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순수한 한 학자에게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 그런데 예.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좀 예. 덧붙이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도 정치 또는 정당 정치를 또는 의회 민주주의를 떠나서 예. 제3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를 한 근 20, 30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이제 지금 안철수 교수 같은 분이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이 모아진 이 여망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뭐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때를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언론에 보니까 뭐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안철수 교수는 본인이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정치적 존재로 자기가 어떤 결단을 하겠다. 또는 나는 뭐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빨리 입장을 정해야만 국민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김상호님의 질문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역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 현재로서는 대세론을 얻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대선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변수 또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뭐 그건 국민의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변화는 그 변화 속에서 대선 마지막 날 이제 어떤 위치에 있을는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대선 경험이 2번이나 있으니까 예. 제가 또 덧붙이는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 열흘 남짓 남았는데 그 사이에 변수 또는 파도로 가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 뭐 저를 꺾고 후보가 됐을 때 뭐 아주 1등의 지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상도동에 가서 뭐 시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17%까지 지지가 하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빠져나온 여론이 만들어낸 것이 정몽준 돌풍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지금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 상도동에 가서 시계 이야기했다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예. 이거 대통령이 주신 시계입니다라고 그렇습니다. 한 것이 마치 아첨을 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여튼 촉발점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진용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예.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제2의 이인제가 나온다면 다시 친북 좌파 정권이 장악할 것이라는 걱정을 합니다. 대표님은 15년 전 당시 여당에서 탈당해서 제3후보로 나와서 본인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해창 씨의 낙선, 김대중 씨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을 하실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말이죠. 어느 한쪽 편, 그러니까 뭐 보수라든지 또 어느 뭐 후보 한쪽 편에 서서 이제 바라보는 그 견해이시고요. 우리 국민이라는 건 이 둥근 지구처럼 둥글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의 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에서 보면은 그 어떤 현상도 다 국민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 이인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국민 전체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승현님의 질문입니다. 예. 이회창 전 대표는 이 대표님의 보수색 지우기에 반발해서 탈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유선진당은 새누리당보다도 선명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보수 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리는 데 대한 고민이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보수도 여러 가지 보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좌우, 말하자면 냉전시대, 또 산업사회, 냉전시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개발 경제시대, 특혜와 뭐 이런 걸로 이제 얼룩졌던 이런 시대, 그 어떤 낡은 기득권,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어떤 변화도 우리 거부한다. 이런 보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제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도 뭐 탁 대치해가지고 적대하던 시절. 그런데 지구적인 냉전은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북한은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적대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 국력이 북한의 40배 이상입니다. 또 민주주의로 말하면 뭐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보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역량을 가지고 한반도에 이 남은 얼음덩어리 같은 냉전을 녹여가지고 다 함께 자유롭고 잘 사는 이런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게 진정한 보수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보수는, 진화된 보수는. 그래 저는 뭐 제가 특별히 무슨 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 이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이런 가치, 또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이라는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것이 진정한 보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대담한 시민질문단 질문 중에서 예. 어떤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고 대담했다라고 느끼십니까? 뭐 세 분의 질문 다 좋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아까 뭐 좀 더 말씀드리면은 자꾸 이제 뭐 제가 그런 비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보다도 훨씬 더 우파인 김종필 전 총재나 박태준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또 지난번이 아니라 저지난번인가요? 정몽준 의원 같으신 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보수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손잡아가지고 후보하고 손잡아가지고 노무현 정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그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역사를 크게 잘못 왜곡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구체적인 그런 국민의 여론, 여망, 국민의 마음이 그런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